자, 이제 공간좌표 요거의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이제 구의 방정식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요 구의 방정식은 자, 요거 구의 방정식은 생각보다 쉬워요. 우선 구가 어떤 건지는 알지. 그냥 그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오케이? 입체로. 근데 이제 요거 왜 내가 쉽다 그러냐면, 뭐 또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이게 어려울 수도 있죠. 고1 때. 옛날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 그냥 확장이야, 이것도. 바로 원의 방정식이랑 똑같습니다. 원의 방정식이랑 똑같다. 그거만 조금 인식하면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야, 우선은 구의 방정식에 우선은 정의라고 해놓고 요 얘기를 할게요. 뭐 책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우선 그 전에 원이 뭐였죠? 원? 그렇지. 근데 그걸 조금만 전문적으로 표현해주면 한 점. 근데 이 한 점은 선생님이 좌표를 잡아줄게요. 공간이니까 A, B, C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의 점들의 좌치를 우리는 구라고 합니다. 오케이? 야, 우리 원의 방정식도 완벽히 똑같아요. 완벽히.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의 점들의 자치, 그게 원이었거든. 근데 여기서 표현이 완벽히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한 점, 바로 요 점이 무슨 점이다? 그렇지, 원의 중점, 중심, 원의 중심. 그리고 일정한 거리, 이게 바로 뭐야? 구의 반지름. 기호로는 똑같이 R 씁니다. 그에 대한 자취. 자취 얘기 나오면 사실은 좀 고1 때 조금 집중적으로 하기가 좀 그렇고 문제도 많이는 나오진 않아갖고 자취 얘기 나오면 그냥 어떤 동점을 표현하는 거거든. 근데 이 자취를 통해서 식이 나오는 거고 공간 좌표니까 x, y, z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정의에 의해서 뭐가 탄생하는 거야? 구의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구는 우선 우리가 그릴 때 사실은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한데 이렇게 그리면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히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갖고 중간에 웬만하면 이런 거 만일에 어떤 면이랑 겹쳐서 할 때도 사용하고 좀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할 때 지름을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왔다 표현을 해주고 뒤쪽은 여기서 점선으로 안 보이는 쪽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완벽하진 않죠. 왜냐면 이거 하여튼 근데 딱 보면 느낌 오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얘기입니다. 요 구에서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어요. 예, 요 보통 O라고 하죠. 여기로부터 표현이 좀 애매한데 요 제일 잘 보면 요걸로 할게요. 오케이? 요거에 대한 반지름이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자취. 요 구. 근데 이게 딱 요렇게만은 아니고 요렇게만 지나가면 원인데 요 공간상으로도 여기 같은 다 거리 이렇게 막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게 바로 점피인 x, y, z 해주면 됩니다. 옛날에 아마 너 기억날 거야. 요거 딱 하자마자 바로 요 정의를 이용해서 바로 식의 형태를 찾죠. 근데 이게 구의 방정식은 사실은 전개를 해서 우리 옛날에 요 책에는 좀 나오긴 하는데 옛날에 보면 이제 아마 원방 보면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거든. 근데 이제 우선은 식형태 우선은 좀 요거부터 할게 그냥. 그래서 우선은 요거 표준형인데 우선은 표준형을 먼저 유도부터 할게요. 너무 쉬워. 뭐냐면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OP의 길이가 무엇으로 같다? 항상 R로 같다. 요거 이용하죠. 그런데 우리 어릴 때 많이 해봐서 알죠? 자, OP의 길이라는 것은 루트가 발생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을 처리해서 그대로 튀어나오는 식이 이때는 구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우선 OP 할게요. 그럼 요 5라는 건 아까 내가 잡아놨죠. 요 중심이 A, B, C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연습 좀 했습니다. 점과 점의 거리 공식을 쓰면 돼요. 근데 제곱을 하니까 루트로 벗겨버리면서 편차의 제곱. 그래서 요렇게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Z 빼기 C의 제곱은 뭐의 제곱과 같다? R의 제곱과 같다.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9의 방정식의 표준형. 요거 나오면 무조건입니다. 그쵸? 이 9의 중심 A, B, C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 R로 뽑아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형이 아닌 상태에서는 사실은 중심과 그 중요한 반지름을 못 뽑아내기 때문에 무조건 쫙 일렬로 되어 있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얼추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표준형, 근데 일반형 잘 안 써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식을 보면 좀 엄청나게 더러워. 이걸 전개했을 때 형태로 봐봐, 대충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이고 x에 대한 1창의 개수가 있겠지? 그래서 보통 ax. y에 대한 1창 개수가 있겠지? by. z에 대한 1창 cz. 그리고 나서 상수항이 있겠지? 예, 그래서 a, b, c, d. 이렇게까지 해서 하는데 나오면, 그리고 요거 잘 안 나와요. 9에서는. 요거 나오면 그대로 어떻게 해준다, 얘를 요 표준형으로 바꿔야 중심과 반지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거 또 미지수가 4개짜리나 되기 때문에 잘 안 써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만 정확히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식의 형태까지 우리는 찾아낸 상황에서 어떤 상황들을 좀 인식하는데 이것도 우리 옛날에 원방 배운 것만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거의 흡사해. 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세 번째가 그때 원방 공부할 때 그 다음 뭘 했지? 전혀 기억 안 날 거야. 왜 그래? 이게 좀 아직은 너희들이 이제 체계가 없어서 그래. 그 다음 뭐 했냐면 옛날에 원방하면 처음에 원의 방정식 형태가 식이 어떤 걸 배우고 나서요. X축 접할 때, Y축 접할 때, X축, Y축 동시 접할 때, 그때 식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냐 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두 개를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는 공간 좌표이기 때문에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우선은 첫 번째 평면에 어떠한 상황들 접할 때 생각하면 됩니다. 접할 때. 자, 요거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것도 원이랑 거의 똑같아 갖고요. 선생님 우선은 요거만 해놓고 나중에 요거는 공식처럼 다 처리를 해버릴게. 얘만 좀 볼게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 XY 평면이, 그래, 원래는 요게 X고, 요게 Y고요, 요게 Z니까, 원래 XY 여기잖아. 근데 그건 좀 너무 귀찮아서, 보기에 설명하려고 이렇게 밑으로 할게요, 그냥. 자, 요 평면이요, 뭐예요? 얘가 XY 평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구가 있는데요, 요 구가요, 요 평면에 뭐 하는 거야? 접하는 겁니다. 요렇게 접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되게 간단해. 천천히 봐도 다 이해가 가요. 중심이 중요한데, 중심은 A, B, C예요. 오케이? 그럼 반지는 원래 미지수 R로 써야 되지만 근데 R로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기서 뭐를 내려? 이 접하는 데에는 뭐가 존재해? 접점이 존재하겠지. 그 접점에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수 있죠. 자, 그럼 잘 생각해. 우리 공간 좌표입니다. XY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내리껐어. 야, 그러면 요 길이 자체가 반지름이 되는데 그 반지름은 뭐가 되겠니? A, B, C에서요. 되게 쉬워. XY 평면에다가 자 공간상의 점이 있어요. A, B, C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그대로 내리 꽂아 갖고 요 길이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 근데 요 평면 자체가요 XY 평면이야.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반지름에 대해서는 반지름이 뭐로 표현하면 돼? A, B, C 중에. 아니 반지름 그렇지. Z에 되니까 뭐야? 이 반지름이 C가 되는 거죠. 오.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어떤 구가요? XY의 XY 평면에 접할 때.
그때 어떻게 된다 그러면 잘 봐.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Z 빼기 C의 제곱은 이 뒤가 중요하죠? 뭐의 제곱? C의 제곱이 됩니다. 원래 미지수가 4개짜리인데 미지수가 요걸로 하나로 돼요. 근데 여기서 규칙이 있지.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XY 평면이면 X랑 Y, 여기서 언급된 XY 빼고 다른 놈, 요 놈에 대한 제곱이 반지름 됩니다. 그럼 요 패턴으로다가 야 봐라. YJ 평면에 접할 때는 그럼 바로 하면 돼요. 그럼 자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Z 빼기 C의 제곱은 뭐의 제곱? YJ 평면이니까 언급 안 된 거 X에 대한 상수항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을 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ZX 평면에 접할 때, 오케이? 역시 마찬가지.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Z 빼기 C의 제곱은, 자, ZX니까 Y가 언급 안 됐지. Y라는 식 안에 있는 상수의 제곱이 반지름이에요. 이렇게 좀. 오케이? 자, 그래서 XY, Y 평면에 접할 때, 구가 평면에 접할 때, 그때 이 식이요, 미지수가 줄어드는 역할을 한다 이거지. 야, 그러면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이번에도 접하는 거야. 이 구는요, 우리 옛날에 원방처럼요,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구는요, 원방처럼 어마어마하진 않다. 자, 네 번째가 뭐냐면, X축, Y축, Z축에 이번에도 접할 때. 그럴 때 식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이것도 내가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요것도 딱 규칙 하나 갖고요. 요거처럼요. 똑같이 패턴으로 갑니다. 패턴으로. 자, 요 표현이 조금 또 그래서요. 요렇게 그냥 요거 X축 요렇게만 해 놓을게요. 오케이? 아니, 그래. 요렇게만 해. 그리고 구가 있는데, 야, 구를 좀 잘 봐야 돼요. 이 구가 이렇게 여기 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구예요. 구. 자, 여기 친절하게 또 여기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사실은 요 밑에가 공간좌표 이렇게 느낌이 있어갖고 상관없는데 얘는 좀 표현이 좀 좋아요. 자, 그럼 여기 중심이 있어요. 중심 여기가 또 역시 A, B, C입니다. 오케이? 자, 중요한 거 요거 X축입니다. X축. 그러면 접하면 요 중심부터 요 접하는 접점에다가 딱 선을 이렇게 했을 때 수직으로 내리꽂는 선이 되고 이 길이가 또 반지름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얘기를 할 거겠다. 여기 내리꽂으면요. XY 평면에 여기다 수선 내렸잖아. 실제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은데. 그럼 더 인식이 쉬웠는데. 그러면 여기 딱 수선해봐. 여기 좌표가 뭐니? XY 평면에 그대로 꽂았을 때. 좌표가. 요 접점의 좌표가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A, B죠. 0이고. 그래서 요거 정과점의 거리 공식에도 여기 C가 나와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X축에다 그대로 꽂았어. 오케이? 그러면 요때 요 접점 있죠. 요 접점의 좌표가 뭘까? 네? 그대로 내리꽂은 거야. X축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공간이 있어. 여기다 그대로 내리꽂았어. 오케이? 그럼 이때 좌표가 뭘까? 그렇지. 미안. 그럼, A, 0,0. 오케이. 그렇잖아? Y랑 Z는 다 0으로 가겠지. 야,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냐? 이 길이가 조금 그런데. 이 길이는. 정과점의 거름 써봐. 요건 없어지지. 빼고 제곱, B의 제곱. 빼고 제곱, C의 제곱. 그치? 그래서 뭐가 된다? 루트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 1번. 자, 어떤 거냐면 X축에 접할 때입니다. 야, 그러면 요때는요, 식이 이렇게 되겠네. 자,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Z 빼기 C의 제곱인데, 이때 반지름의 제곱은 요 놈이죠. 그래서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외울 거 아닙니다.
외우는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x를 언급했더니요. 이놈이라는 놈 누구냐면요. x가 들어있는 데에 대한 상수항 말고요. 나머지 놈들의 제곱의 합이지 이렇게. 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추론 가능하네. 어떤 구가 y축에 접할 때는요. 형태가 또 이렇게 되겠죠. 우선 여긴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고요. 여기도 똑같다. 그런데 y축이니까 y가 언급된 거 말고 나머지 상수항의 제곱의 합이 반지름의 제곱이다. 세 번째. z축에 접할 때요. 역시 마찬가지죠. 빼기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은 역시 마찬가지로 z축이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의 제곱이요. 그게 반지름의 제곱이 됩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예,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해 놓고 우리는 문제를 좀 접근해도 되는데 잠깐만 요 얘기만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요런 접하는 상황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자, 평면 대표적으로 뭐 요거는 그냥 요 그림도 좀 그려놓고요. 그냥 한번 보세요. 근데 어떤 구가요. 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야. 요렇게 해갖고 갑자기 그리다 말았죠. 무슨 얘기냐? 이렇게 돼갖고 평면이 구를 이렇게 자른 거야. 자르면 요 단면은 뭐가 만들어지겠어? 그렇지. 원이 만들어지겠지. 그거 인식은 쉽지. 그래서 우리가 근데 자, 요 평면 xy 평면이라고 해볼게요. 접근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봐봐. 보통 뭐 어떤 문제 좀 아주 기초 문제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요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나온다고요. 근데 그 넓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는 반지름만 하면 되지. 그럼 반지름 또 어떻게 구하냐? 구의 중심으로부터 여기 잘린 요 면으로 봐도 되고 xy 평면으로 봐도 되지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내린다 이거죠. 그럼 이거 지금 공간 좌표라서 좀 쉬워. 왜 그러냐면 그대로 내렸기 때문에 요 길이를 따로 구할 수 있고 근데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 반지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말한 중심으로부터 여기 만나는 지점에 대해 한 데서 끄트머리를 해주면 얘가 뭐가 돼요? 그렇지. 9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서 요 내렸어. 수선의 발 내렸어요. 여기서도 그냥 여기는 그냥 만난 교점 내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여기 무슨 삼각형이 돼요? 요거 직각삼각형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요거 만나서 잘린 요 원 있죠. 요 원의 반지름이 나오겠죠. 피타 이용하면. 그럼 이렇게 구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만 정확히 해놓고 찬찬히 하면 돼요. 그래서 9는 오히려 조금 편할 수 있다. 오케이? 요 정도 내용으로다가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35쪽에 10번 좀 볼게요. 10번. 네. 자, 10번에 두 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9의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중심이 9의 중심이 3,-1,2고요. 그런데 이 9 위에 2, 1, -1을 지나는 9를 구하래요. 야, 그러면 잠깐만. 중심이랑 뭐만 하면 돼? 반지름. 근데 9가 있고요. 9에 대해서 9 위의 점이 요 점이니까 중심, 이거 그려줄까? 9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요거 안 할게요, 그냥. 그럼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3,1, -1,2가 있을 때, 9 위의 점, 2 위의 점에 대해서 요 점이요. 요거 길이가 바로 뭐가 돼요? 반지름 되겠죠? 반지름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자, 기준 요로 잡자, 그냥. 편차의 제곱. 또 편차의 제곱. 또 편차의 제곱. 오케이? 그래서 얼마가 되니? 루트 13. 끝났죠, 뭐? 그럼 끝났죠? 그래서 요거니까요. 자, x 빼기 3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z 빼기 2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14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맨날 하던 패턴이야. 두 점이 있는데 지름의 양 끝점 줄쳐놓고요. 지름의 양 끝점. A라는 점이 2,0,3 B라는 점이 마이너스 2,4,1 얘를 지름의 양 끝점이요. 점인 9. 잠깐만.
또 얘기를 살짝 해보면 이렇게 구가 있어요. 지름이 있는데 그 지름의 양 끝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 끝에가 여기가 A라는 점인데 2,0,3. 자, 얘가 B인데 마이너스 2,4,1. 야, 그럼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요거랑 무슨 점? 중점이 바로 구의 중심이 되겠죠. 요거 좀 바로 구할게요. 중점 너무 쉽잖아. 2분의 좌표의 합이죠. 오케이. 2분의 좌표의 합이죠. 오케이. 2분의 좌표의 합이니까 2. 야, 그러면 자, 반지름은 이거의 길이에다가 반을 해도 되고, 왜냐면 이거 자체가 한 놈이 반지름 될 거니까. 아니면 요거랑 요거의 거리해도 요거의 거리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냥 요거 거리 합시다. 요게 좀 편할 것 같다. 자, 루트. 좌표의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이고 1.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얼마가 된다? 9니까 오케이 3. 그럼 중심 요거니까요. 9의 방정식은 x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z 빼기 2의 제곱은 얼마? 9. 이렇게 가지고 되죠. 별 문제 안 되죠?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바로. 자, 9 보니까요, 점이요. 0,0,0. 또 하나가 1,1,0. 또 하나가 2,0,0. 이게 엄청나게 쉽게 주어진 거 일부러. 연립 좀 편하게 하라고. 2,3, 마이너스 1 지나는 9의 방정식이요. 아까 내가 잘은 안 쓴다 그랬죠? 9에서는? 바로 일반형 식을 먼저 써놓으면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잠깐만, 요거 대문자 쓰지 않고 그냥 소문자로 쓸게요. 너무 귀찮아서. ax, by, cz, d는 0. 오케이? 야, 그러면 웃긴 게, 이거 넣으면요, 존나 쉬워. d가 바로 나오죠, 우선은. 0.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특징이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참 좋아요. 그런데 요거 차분히 순서로 넣자. 자, 요거 넣으면요, x, y는 1을 넣고 z는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1 없어지고요. a, b 없어지고요. d도 없고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조건이 좀 모질라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요거 있어요. x만 2 넣고 나머지는 다 없애요. 그럼 4, 0, 0, 2a, 0, 0, d도 0이니까. 아이고,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니까 b는 얼마? 또 0. 오케이? 야, 그러면 이제 뭐 c만 구하면 되는데 c를 구하려고 여기 있는 거야. c를 구하려고. 이해가죠? 그래서 x에다 2 넣고 y에다 3 넣고 z에다 1 넣으니까 4, 9, 1 하고 2a 그리고 3이니까 3b. 자, c는 마이너스 c 그리고 d는 0. 잠깐만. 여기서 이미 앞선에 구해놨죠? a는 얼마였죠? 마이너스 2요. b는 0이요. d도 0이요. 요걸 적용해서 조금 산수하면서 보니까 요거 14. 이거 14. 얘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얘는 없어지고 빼기 c. 얘는 없어지고 0. 따라서 요거 연산했더니 10이니까 c는 또 얼마? 10. 오케이? 다 나왔죠? 그래서 a, b, c, d 다 나왔죠. 그래서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a가 마이너스 2x, b는요? b는 0, c는 10. 오케이. 10z, d는 0. 요렇게 해서 세워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반지름이면 뭐 알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돼요? 표준형. 그치? 요렇게 묶어서 완전 제곱. 그건 안 할게. 예. 자, 바로 이어서 이제 12번 봅시다. 자, 12번에 1번을 보시면 자, 9가 있습니다. x의 제곱, 자, y의 제곱, z의 제곱. 이거 귀찮게 또 표준형 하게 해놨네. 2ay 그리고 2z 6은 0입니다. 자, 여기 줄쳐야 돼요. 양 xy 평면에 접할 때 요 9가요. xy 평면에 접할 때요. 그랬을 때 양수 동그라미 쳐놓고요.
a의 값을 먼저 구하라 이거예요. 오케이? 예. 아, 근데 그거 정리 안 해. 아이, 근데 뭐. 자, 볼게요, 먼저. 이게, 봐봐. 먼저 XY 평면, 그 전에 항상 9나 1이나 마찬가지였어. 조금이라도 약간 응용하는 문제들은요, 맨날 뭐 했냐면요, 무조건 표준형 해놨어. 그리고 했어. 그래서 요거 표준형부터 갈게요. 그럼 요거 묶어서요, 선생님 좀 바로 할게. 빼기 2의 제곱이니까, 좀 이따 이제 요 숫자 빼는 건 좀 이따고. 요거니까 y 플러스 a의 제곱. 자, 요거 하니까 z 플러스 1의 제곱. 조금만 산수해보면 빼기 4 돼야 되고요. 빼기 a 제곱이고 빼기 1인데 기존에 6이 있었네요. 오케이. 요거 연산했더니 1인데 요거 넘어갈 거니까 여기서 a의 제곱 빼기 1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야, 자, 그럼 여기서 xy 평면이에요. 그럼 아까 기억나죠? xy 평면이면 x랑 y에 언급된 거 말고 뭐가 반지름이 돼야 돼? y에 대한 상수항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뭐요? xy 평면이니까 z -1 제곱. xy 평면이니까 xy 언급된 거 말고 나머지, 그치? z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요 놈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1. 오케이. 끝난 거예요, 그냥. a의 제곱이 2니까 따라서 a는 얼마? 양수라서 루트 2라고 딱 해놓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2번은 좀 바로 갈게. 근데 2번은 우리가 필기한 거에다 추가로 해놔라. 예, 내가 깜빡하고 안 했네. 여기 보면요. 1,5,4를 지나고 9가 xy, yz, zx 평면에 동시에 접한대요. 접하는 구요. 잠깐만. 옛날에 원의 확장이라고 생각해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구요. 원이요, 원. 그때 뭐였어요? 중심도 A, 중심의 좌표도 A, A 모두 반지름도 A였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요거 딱, 그리고 또 하나. 원래는 이게 좀 섬세한 건데. 잠깐만. 그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도 보면요. 이거는 지금 평면이에요. 동시에 접할 때 여기 접하는 상황이랑 여기 접하는 상황이랑 여기 접하는 상황이랑 여기 접하는 상황이 다 달라요. 왜 그럼 요때는 중심 A, A, 반지름도 A. 요때는 중심이 마이너스 A, A, 반지름은 A. 중심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또 반지름 A. 여기는 A,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평면 좌표니까 이번에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요렇게 되는 상황에서 자, 이 공간을 몇 등분 해놨다? 8등분 해놨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사분면에 좀 그런데 제1공간 이렇게 1공간에 있을 때라 저쪽에 2공간, 저쪽에 3공간, 4공간 이거 좀 생각을 해. 근데 보니까 x도 양수, y도 양수, z도 양수에 지나니까 몇 공간이 있는 거야? 1공간이 있는 거지. x와 y와 z 모두 양수인. 그러니까 그럴 때는 동시에 접하는 요 상황, 그때에 대한 식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1공간 상황에서 원의 중심은 결국 모두 다 양수니까 또 내리고 내릴 때 모두 다 같으니까 다 길이가 같다. 따라서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a의 제곱, z 빼기 a의 제곱은 뭐의 제곱이다? 오케이. 근데 만일에 이 점이요. 예를 들게 그냥 마이너스 1,5,4예요. 그럼 x축이 저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 x좌표가 저쪽에 있는 이 공간상에서 된 거야. 그럼 이 공간상에서는 무슨 좌표는 음수였어? x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x가 음수가 요때는 바뀐다고. x 플러스 a의 제곱, y 빼기 a의 제곱, z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이해가지? 그러니까 어떤 지나는 점이 몇 공간에 있는지를 조금 판단을 간단히만 해보면 돼요. 오케이? 근데 그렇다고 그거 어마어마하게 내진 않으니까. 그래서 요 보통 이거 제1공간에서만 냅니다. 자, 그래서 요거니까 여기다 다 때려 넣어서 쫙 해갖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귀찮죠? 넣어요, 그냥. 그래서 1 빼기 a의 제곱. 양수란 조건 없냐? 모두 구하래, 모두. 자, 그게 또 얼마예요? 5 빼기 a의 제곱. 4 빼기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선생님이 조금만 좀 암산할게.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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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a제곱 있으니까 2a의 제곱. 1창은요, 여기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 여기서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20a. 상수항은요, 1, 25, 16. 따라서 요거 26 했더니 얼마예요? 42. 이렇게 되지. 0. 오케이? 이 한테 이거 인수분해 될 겁니다. 10a, 21. 37로 딱 되네. 그냥 바로 할게. a는 3이랑 a는 7이에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 동접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a가 두 개라는 거고 9도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냥 9의 방 구하라네. 그래서 이거 3 넣었을 때랑 7 넣었을 때를 써주면 돼요. 3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z 빼기 3의 제곱은 3의 제곱. 오케이? 7도 7, 7, 7, 7. 오케이? 따로 안 할게. 자, 봐봐. 예. 가면서 뭐 좀 사 먹고 임마. 자, 13번 볼게요. 자, 9가 있어요. 자,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2x 마이너스 4y, 2z 빼기 4는 0이에요. 자, 얘가요. 잠깐만요. xy의 평면으로 xy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만나서 줄치세요. 얘가 xy 평면과 만나서입니다. 접한다는 게 아니고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요.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자, 우선 표준형 해놓고 갈게. 표준형 좀 해주니까 x 빼기 1의 제곱, 저거 y 빼기 2의 제곱, 그리고 요거니까 z 플러스 1의 제곱. 자, 빼기 1, 빼기 4, 빼기 1, 그러니까 빼기 6인데 빼기 6에다가 빼기 4니까 빼기 얼마? 10 되면서 10 이렇게 놓을게요. 그렇죠? 오케이. 야, 그러면 잠깐만요. XY 평면, 아까 내가 요거 아마 그려줬을 거예요. XY 평면을 원래 저쪽인데요. 요렇게만 할게요. 요렇게 해서 XY 평면인데 9가 요렇게 있는 거죠. 아이고. 그냥 내가 지울게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이제 만나갖고요. 뭐가 생기는 거야? 밑에 요런 9가 생기겠죠. 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원이에요. 원의 넓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지름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야. 9의 중심이 있어요. 중심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 XY 평면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는 작업.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9의 반지름. 그리고 또 뭐를 연장을 해줘요? 요렇게 했을 때. 요때 내가 구하고 싶은 요 놈의 반지름을 구해갖고 처리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얘의 좌표, 9의 중심 좌표가 얼마, 1, 2,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럼 야, 수선의 발 여기의 좌표는 얼마, 얼마. XY 평면에다 수선으로 내리끈 거야. 그러니까 뭐가 제로야? 그렇지. 그러니까 1, 2,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면 봐봐. 요 길이는 요 길이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요 길이 얼마예요? 1, 오케이. 뭐 이게 음수 필요 없고요. 오케이. 반지름은 얼마예요? 아까 구해놨죠? 요 9의 반지름은 오케이. 피타 쓰면 딱 되죠. 여기 또 몇 도니까 이게 G급이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아래 제곱은 오히려 9는 좀 쉬워. 자,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면 돼요. 10 빼기 1이니까요. 오케이. 9. 그래서 아래 제곱이 9니까 넓이죠? 그럼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 R 제곱이니까 9파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자, 14번 볼게요. 근데 14번은 솔직히 얘기하면 좀 9로 보기는 그렇고 그냥 원으로 봐도 돼요. 그리고 9라는 이 문제가요. 내가 자꾸 우리 틈틈이 얘기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공간 도형을 표현하긴 하지만 9도 결국 뭘로 푼다? 원으로 풀게 됩니다. 평면으로. 오케이? 자, 14번에 두 문제가 있는데 1번 볼게요. 바로. 전피는 마이너스 1, 2, 3이고 9의 방정식이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빼기 6x 빼기 2y 플러스 4z 플러스 5는 0인 9.
자, 줄치자. 접선의 여기에서 여객은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자, 우선은 문제 바로 스타트 끊기 전에 표준형부터 하자. 예, 그러면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z 플러스 2의 제곱. 자, 9, 1, 14. 요거니까요. 얼마? 그러니까 아니야. 14에서 5 빼는 거예요. 오케이? 9. 그래서 여기가 9. 요렇게 할게요. 야, 그러면 상황이 어떤 거냐? 이 상황이 9로 할 건 없어요. 왜냐면 원으로 해도 똑같아요. 자, 어떤 점피 9가 이렇게 있어. 근데 요 점피가 뭐 요 바깥 그리고 또 넣어 보면 성립하지가 않아. 안 넣을 거야. 귀찮아.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 2, 3이란 말이야. 우리 옛날에 이거 딱 요 그림 보면 아마 본 적 있어, 너. 여기에다가 접선을 그어요. 그럼 뭐가 존재해? 접점이 존재하겠지. T라고 할게요. 그럼 그 얘기도 하더라, 애들. 요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것도요, 이 길이나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9의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잡힌 우리 표준형 뽑은 걸로 보니까 3, 1, 마이너스 0. 오케이? 접점이 잡히면 모르지만 보조선 하나 그어줄까? 무조건이야. 원이든 구든 어떤 직선이든 평면이든 만났을 때 접하는 점이나 교점은 체크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럼 요때 반지름은 여기 나와 있죠. 얼마로 나와 있어요? 3. 오케이. 그것도 또 하나. 접점이기 때문에 요 몇 도? 90도. 그럼 또 뭐 하고 싶어요? 요 중심으로부터 연결. 그럼 또 요거 뭐예요, 요거? 피타 쓰면 바로 요거. 내가 원하는 게 요거거든. 요거 x라고 할게요. 요 길이가 나오는 거야. 접선의 길이가. 자, 요거는요, 점과 점의 거리 공식을 살짝 요 밑에다 할게요. 그럼 루트 5. 편차의 제곱 16. 편차의 제곱 1. 편차의 제곱 25. 여기 싹 더하니까 얼마가 되니? 42니? 그치? 오케이. 그래서 루트 42. 루트 42. 끝났죠? x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에서요. 요거의 제곱을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그래서 얼마가 된다? 33. 따라서 x의 길이가 루트 33으로 끝내면 됩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밑에 거예요, 또. 이번에는 최단거리, 최대거리.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지우고 할게. 예. 칸이 조금은 애매하다. 옛날 고1 때 아마 이런 것도 막 공식처럼 해갖고 외워버렸을 거야, 아마. 자, A라는 점이 있어요. 2, 0,3. 그리고 9가요.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Z 빼기, 그냥 Z제곱. 뭔 1. 이거 위의 점입니다. 9 위의 점이요. 이게 아니고, 이거 위의 점 리은 선분의 길이의 최대와 최소예요. 네, 이렇게만 쓸게요. 네,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최소. 옛날에 지금 이 상황은 이게 그래서 보면 이제 아마 학교에서는 요 책 아마 교과서 순서도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요 순서대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옛날에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요 문제 연관되는 게 원이 있으면 옛날에 점으로부터 최단거리, 최대거리. 또 하나가 원이 있으면 직선과 최단거리, 최대거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선, 공간 도형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이거를 공간 도형에서는 뭐 안 배웠어. 그래서 이게 원래는 벡터에 나옵니다. 뭐 법선 벡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이게 어떤 데서는 보통 인강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벡터를 먼저 가르쳐. 그리고 공간도 맨 마지막에 합니다. 이해가죠? 근데 뭐 어차피 우리는 이제 한 바퀴 쭉 할 거니까. 그래서 학교는 근데 이 순서대로 할 거야. 그럼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오겠죠, 우선. 오케이? 자, 봐요, 먼저. 그러면 최대, 최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그림 그대로 할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또 여기 위에 아니에요.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2, 0,3. 너무 크게 그렸다. 야, 그러면 그때 아마 너 기억나냐? 요거에서 우선 9의 중심을 먼저 잡아놓고요. 요거가 1, 2, 0 잡아놓고요. 그때 뭐였냐면요. 중심과 이거를 연결을 해줘요. 보조선으로다가. 그리고 더 연결을 해놔. 일직선으로. 그리고 나서 옛날에 어떤 공식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요 중심으로부터 원 밖의 점으로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최단일 때는 어디겠어? 이 움직이는 점이 여기 위치할 때지. P라고 할게. 요때가 최단 거리 스몰 m 되겠죠. 최대는 어딜 것 같아? 저 끝에죠. 얘가 바로 최대 거리 대문자 m이라고 할게. 근데 이거는요, 이 기준이 뭐냐면 중심으로부터 구 밖의 점의 거리에다가 뭐를 빼버려? 요만큼? 반지름 빼버리면 되죠. 최대는 반대로 이 D에다가 뭘 더해버리면 돼? 반지름 더해. 이렇게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선 D를 구하려고요. 점과 점의 거리 공式씁니다. 기준 요걸로 잡을까?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 오케이? 루트 얼마? 14. 반지름은 9의 방정식 1이니까. 그래서 최소 길이는 루트 14에다 1을 빼면 되는 거고요. 최대 길이는 루트 14에다가 반대로 반지름을 더해주면 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 아마 곱하라 그랬, 그냥 구하라 그랬네요. 자, 그래서 그냥 구해 놓으면 됩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새로운 거 벡터 너무 중요합니다. 자.